드디어 치컨 혼자 하는 무서운 게 지대좋아. 무서운 게 지대줘가. 야 하지마! 왜 그래? 소름 끼치고 왜 그래? 막 이러는 거예요. 오랜만이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게스트 초대를 자주 했다 보니까 댓글로 많은 분들이 치컨님 무서운 게 지대좋아, 도대체 언제 혼자 읽어주실 건가요? 혼자 읽는 것도 너무 그리워요 라고 해주셨어요. 게스트 초대도 좋아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출연해준 게스트분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오랜만에 또 저 혼자서 읽어보는 무서운 게 지대좋아를 하려고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항상 사연 남겨주신 분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하고요. 여러분들이 힘나는 댓글들을 많이 써주셔서 더 힘이 나서 좀 재밌게 컨텐츠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love you. 때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갓 진학한 새내기 시절이었습니다. 자취가 너무 하고 싶었던 저는 부모님께 기숙사에 떨어졌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취방을 얻었어요. 엄마 미안. 당시에 저랑 같은 지역으로 대학을 진학한 고등학교 친구 A가 있었는데, A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이 같다 보니 A가 제 자취방에 자주 놀러왔고, 기숙사 룸메 언니가 예민해서 힘들다는 A의 말에 저는 자취방의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3룸을 구해 A와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A와 같이 지내는 건 정말 재밌었습니다. 매일같이 맛있는 걸 해먹고 같이 놀러도 가고 웃고 떠들고, 같은 집에 살지만 방이 따로 있으니 개인적으로 부딪힐 일도 전혀 없었어요. 저는 당시에 오후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는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강날 낮에는 잠을 자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어느 날 A가 점심때쯤에 자고 있던 저를 깨웠습니다. 야, 집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생겼는데 치즈 너랑 같이 가고 싶어서. 그날도 알바를 가야 해서 피곤했던 저는 다음에 가자고 얘기했지만, 저를 생각해서 먼저 이야기해준 A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신경이 쓰여서 결국 카페에 가기로 했습니다. 카페는 그냥 평범했어요. 깔끔한 내부에 까눌레가 맛있는 곳이었습니다. A와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옆자리 여자가 갑자기 A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A의 학교 동아리 멘토 선배라고 소개한 그 언니는 자연스럽게 저희 자리에 같이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낯가림이 심해서 그런 분위기를 좀 불편해하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야기를 들으며 알바 갈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는데 그 언니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피부가 좀 안 좋은 편이라 평소에 화장을 좀 진하게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걸 본 언니가 친척이 화장품 사업을 한다고 샘플 같은 걸 받아보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대충 피부가 예민해서 화장품은 함부로 못 쓴다고 둘러대며 알바 갈 시간이 되었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알바를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A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잠을 잘 시간인데 저를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온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야, 그래도 나랑 친한 언니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언니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 낮에 만났던 그 언니에게 쌀쌀맞게 대한 태도가 마음에 걸렸는지 A는 속상하다며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도미걸들에게 자주 잡히는 편이라서 그런 쪽으로 좀 의심이 많은데 그 언니가 그런 쪽은 아닐까 생각해서 더 쌀쌀맞게 군 것도 맞긴 했어요. 그래서 A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 언니와 다시 만나는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 또 카페. 언니가 준 화장품 샘플을 몇 개 받고 커피를 마시며 쓸데없는 사담을 나누었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언니랑 저랑 공통점이 아주 많더라고요. 3남매 중 둘째라서 둘째의 서러움도 공감해주고, 저희 친언니가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그 언니의 언니분도 의료계 종사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릴 때 할머니 손에 자란 것,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평소에 다툼이 있었던 것까지 공감대가 너무 많아서 이야기를 즐겁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가 아버지랑 평소에 마찰이 있었으면 힘들었겠다면서 자기가 다니는 멘토링을 같이 해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 이 언니는 도미거리다.
그때부터 다시 뇌를 빼고 대답을 하며 대충 슬렁슬렁 대답하고는 알바 갈 시간이 되었다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A에게 말했어요. 소개시켜준 건 좋은데 그 언니 좀 도미걸 같아서 별로 만나고 싶지가 않아. 너도 내가 평소에 도미걸들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알잖아. 아, 나 너무 불편해. 다행히 그 이후로 A는 더 이상 저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때 이후로 저와 A의 사이가 조금 서먹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재수를 해서 저와 같은 학교에 입학한 고등학교 친구 B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입학하고 한 번도 못 봤는데 만나서 커피나 마시자고. 오랜만에 본 B와 한창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에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자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B와 친한 대학 동기라는 그 여자분은 저희 자리에 앉아 같이 떠들기 시작했어요. 성격이 되게 좋은 분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저랑 장래희망이 같아서 이야기가 정말 잘 통하더라고요. 당시 창업이 꿈이었던 저에게 그 여자분은 같이 창업 클래스 수업을 듣지 않겠냐며 제안했고, 저는 수업과 알바를 병행하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수업 듣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자분은 아쉬워하며 돌아갔고, 저도 아쉽긴 했지만 당장 바쁘니 어쩔 수 없지 생각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처럼 평범한 시간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룸메인 A가 자기 방에 있는 파일 하나만 저에게 가져다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A의 방에 들어갔어요. A의 방 책상에서 파일을 찾다가 우연히, 아주 우연히도 A의 일기장을 펴게 되었습니다. 저는 A에게 찾은 파일을 가져다 주고 다시 A의 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본 그 문장이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A의 일기장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치즈의 약점. 1번,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다. 대학 진학 문제로 자주 싸움. 2번, 할머니랑 같이 살았다. 3번, 피부가 안 좋아서 고민이 많다. 4번, 창업 관련된 생각이 많다. 등등등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한 제가 평소에 A에게 털어놓았던 고민들이 하나씩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치즈 구원 계획. 7월 22일 월요일 오후 4시. 땡땡 카페에 치즈 데려가기. 성공할 수 있을까? 이후는 멘토님이 처리해 주실 것. 8월 15일 목요일. 오늘은 성전에서 B를 만났다. B도 선택받은 아이라는 걸 지금까지 꿈에도 몰랐다. B에게 치즈 이야기를 했더니 B가 치즈 구원을 도와준다고 했다. 8월 20일 화요일. B도 치즈를 구원하지 못했다. 멘토님이 빛나는 씨앗을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치즈는 빛나는 씨앗이 아닌 것 같다. 9월 7일 토요일. 치즈네 집에서 나가야겠다. 선택받지 못한 아이는 지옥에 간다. A가 주말마다 교회를 간다면 나갔던 곳은 교회가 아닌 신천지였습니다. 저랑 A는 워낙 친했어서 서로의 가족 연락처도 알고 있는 사이였는데, 저는 그 집단에서 A를 구출하기 위해 A의 가족들과 한동안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A를 거기서 빼내기 위해 온갖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걸 포기하고 A와 연을 끊게 된 건 A 오빠가 저에게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너 남의 일기장 훔쳐보지 마. 제가 일기장을 본 건 잘못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지 않았더라면 A가 신천지에 다니는 걸 평생 몰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고등학생 때 저 그리고 A와 친했던 고향 친구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털어놓던 중 친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A네 가족들 다 신천지야. 동네에 소문 다 났는데 몰랐구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그들의 소나기에서 놀아났는지, 혼자 쩔쩔매는 저를 보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지. A는 얼마 지나지 않아 원룸을 구했다며 나갔고, 저는 A와 그 가족들, B 모두를 차단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학교를 휴학하고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이 일이 있고 저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친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A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B는 거기서 나왔다고 간간히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악몽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A가 저를 구원해주겠다며 저를 쫓아오고 저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는 그런 꿈이요. 어머,
글 쓰다 생각나서 갤러리를 뒤져봤는데 그때 찍어둔 일기장 사진이 있네요. A가 나간 이후에 증거로 남겨둔 사진을 다 지웠었는데 미처 지우지 못한 사진이 있었나 봅니다. 사람의 약점을 일부러 공략을 해서 그걸로 구원 말이 구원이지 그냥 구렁텅이로 친구를 빠뜨리려고 약점을 하나하나 다 적었다니 그 배신감이 진짜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충격적일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저는 학교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와 함께 지냈습니다. 기숙사 구조는 간단했어요. 침대 2개, 책상 2개, 옷장이 있는 2인 1실. 특별할 건 없었지만 딱 한 가지 묘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공동 묘지였죠. 처음엔 으스스했지만 며칠 지나니 금세 적응했고 룸메와도 별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룸메가 본가로 내려가고 제가 혼자 기숙사에 남아있던 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위에 눌렸습니다. 원래 가위에 잘 눌리는 편이라 또구나 하고 빨리 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룸메 침대 쪽에서 부스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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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침대 위에서 뒤척이는 것처럼요. 너무 무서워서 눈을 꼭 감은 채 가위에서 풀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다시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습니다. 다음날 룸메가 돌아오자마자 저는 지난밤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쿨하고 귀신을 믿지 않는 성격의 룸메는 꿈이었겠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도 정말로 아무 일 아니길 바랐습니다. 대수롭지 않기 금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으며 무서운 콘텐츠를 보던 중 스노우 앱으로 귀신 찾기를 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룸메는 호기심에 우리도 한번 해볼까? 라며 앱을 켜고 방을 한 바퀴 돌며 카메라를 비추는데 갑자기 룸메 침대 위 천장 쪽에서 얼굴 형상이 떠오른 겁니다. 저희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고 방이 떠나가라 난리를 쳤지만 결국 모르겠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대수롭지 않기를 2번이나 하기 금지! 뭔가 이 방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 뛰쳐나갈 것만 같아서 합리화한 것이었죠. 며칠 후 이번엔 룸메가 아이패드를 보다가 이상한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문제는 룸메가 그 사진을 찍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진 각도를 보면 누군가 일부러 찍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위치에서 게다가 흔들림 하나 없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뭔가 인정하게 되면 더 무서워서 룸메가 실수로 찍었겠거니 넘겼는데 3일 후 또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그 사진이 찍힌 날 룸메는 아파서 수업도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 룸메는 아이패드를 만지지도 책상에 앉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제야 저희는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래 사진은 실제로 룸메의 아이패드에 찍힌 사진입니다. 사진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자면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패드는 혼자서 직각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쵸? 첫 번째 사진의 각도를 재현하려면 아이패드의 카메라를 아래쪽으로 두고 직각으로 세워서 찍어야 저런 각도로 사진이 찍힙니다. 두 번째 사진의 각도가 더욱 소름 끼치는 게 아이패드를 들고 공중에서 찍어야 합니다. 그 이후로도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새벽이면 현관 센서 등이 혼자 깜빡깜빡 룸메의 나시티가 제 빨래 바구니에서 제 빨래들 사이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추운 겨울이라 룸메는 나시티를 꺼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가장 소름 끼쳤던 건 룸메 침대 위 천장 모서리에서 들리던 소리였습니다. 밤이면 들려오던 그 소리는 너무도 선명하고 의도적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기숙사를 떠나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은 무언가가 저희와 함께 있었는진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저희 둘만이 아니었다는 느낌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진짜 무섭겠다. 집에 사람이 2명이나 있는데 둘 다 모르는 사진이 집에서 계속 찍히는 거면 사실 귀신이 아니어도 무섭지 않나요?
차라리 귀신인 게 다행이야. 이거 누가 우리 집에 침입했다면 그게 더 무서운데? 그쵸? 오늘은 제가 어렸을 때 겪은 일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가기 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포함한 외가댁 식구들과 전원주택에 살았습니다. 시골이어서 동네가 좁아 동네 사람들을 서로서로 다 알고 지냈어요. 자연스럽게 동네 또래 아이들과 매일같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놀곤 했죠. 그 당시 저희 동네 구조를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친구들이 사는 빌라촌은 저희 집에서 200m 정도 거리. 저와 제 동생은 늘 그쪽에 가서 뛰어놀았습니다. 저는 그 빌라 근처에서 회색 긴팔 옷을 입은 어떤 여자를 자주 봤습니다. 아무리 시골이라고 하지만 가난한 동네는 아니었어서 낡은 옷을 입은 아이들은 거의 없었는데 그 여자는 늘 목이 다 늘어나고 옷 끝부분이 너덜너덜한 회색 긴팔 티에 흙먼지가 잔뜩 묻은 긴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오래 안 감은 것처럼 떡이 져 있고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근에서 놀 때 그 여자가 보이면 은근히 신경이 쓰였는데 다른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놀더라고요. 그 여자는 벽에 기대 앉아 땅을 손톱으로 긁기도 하고 벽을 마주보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듯이 중얼중얼 거리기도 했습니다. 낯선 사람은 항상 조심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멀찍이서 놀고 친구들이 빌라촌으로 돌아갈 때면 동생과 함께 최대한 멀리 돌아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한 번은 그 빌라촌에 사시던 할머니께 심부름 갈 일이 있어서 엄마가 주신 검정색 봉지를 두 손으로 들고 빌라촌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아서 안심하고 벽 사이에 입구로 들어가는데 빌라 2층 베란다에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밖을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을 피하고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냥 저 이상한 여자가 이 빌라의 2층에 사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제가 가려던 집은 1층이었어서 할머니께 봉지만 건네드리고 바로 나왔습니다. 빌라를 나와 뒤를 돌아봤는데 이번엔 그 여자가 3층의 어떤 집 베란다에 서 있는 겁니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간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저를 주시하는 그 눈빛에 겁을 먹고 후다닥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그 여자가 더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벽을 보고 중얼중얼거리던 여자는 저나 제 친구들이 있는 쪽을 보고 중얼중얼거리고 가끔 눈이 마주치면 희죽희죽 웃다가 이상한 표정을 짓고 혼자 깔깔 웃거나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기괴하게 느껴져서 친구들을 제가 사는 집 쪽에서 놀자고 설득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웃었다는 거겠죠? 하루는 동생도 없고 심심해서 빌라촌을 지나면 나오는 큰 교회 쪽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혼자 걷고 있는데 또 그 여자가 빌라촌 벽에 기대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쳐다보지도 않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려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야! 하면서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른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저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하는 말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옆을 휙 돌아봤고 여자는 제 반응이 웃긴지 흙이 잔뜩 낀 손톱으로 자기 얼굴을 긁으며 낄낄거렸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놀란 몸이 덜덜 떨렸고 곧바로 뒤를 돌아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집에 들어서 엄마한테 빌라촌에 사는 이상한 언니가 나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 놀 때도 계속 쳐다본다.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는 그냥 또래 아이를 말한 줄 아신 건지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 친구가 아니야. 어떤 언니야. 맨날 회색 옷 입고 있는 어떤 언니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도통 누군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소리 질렀던 나를 기점으로 저는 그 근처에 가게 되면 심장이 쿵쿵 뛰고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지나갈 때면 작은 돌멩이를 던지면서 웃기도 하고
벽 위쪽을 잡고 매달린 채로 고개를 뒤로 꺾어 저를 쳐다보곤 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그쪽으로 심부름을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횟수가 줄었고, 이건 제 기억에는 없는데 엄마가 전원주택에 살 때 제가 자다가 깨서 무섭다고 귀신이 있다고 울며 깨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라촌이 재개발에 들어가게 되면서 벽을 포함한 빌라 전체를 허물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이사를 간다고 했고 전 친구들을 자주 못 보게 되는 건 슬프지만 그 언니도 어디론가 가버리겠지 하는 생각에 조금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제 그럼 그 이상한 사람도 우리 안 쳐다보겠다. 그 사람도 이사 가겠네 라고 했는데 친구들은 이상한 사람이 누구야? 라며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절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회색 옷만 입는 여자 있잖아. 야, 저기 벽에 맨날 기대서 혼자 노는 여자. 그 사람이 저번에 나한테 소리도 질렀어.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쪽에서 놀자고 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여섯 명이 되는 친구들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보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나 자주 보였던 사람. 또 이 친구들은 그 여자가 사는 빌라에 같이 사는데 말이에요. 그제서야 저는 그 여자가 내 눈에만 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저한테 귀신은 밤에만 가끔씩 보이고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이한 몰골을 하고 있는 존재였어서 온전한 사람 형태를 하고 있는 그 여자를 귀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외가 쪽으로 신줄이 있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 외할머니, 동생을 포함한 몇몇 가족 구성원들이 이상한 꿈을 꾸거나 귀신을 보긴 했지만 대부분 휙 하고 스쳐가는 형상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그것도 밤낮 가리지 않고 보였던 그 선명한 여자가 귀신이란 생각은 당연히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더 이야기하면 저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것 같아서 못 봤어? 그럼 말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동생한테도 나중에 따로 물어봤는데 동생은 그 이상한 아줌마? 내가 메롱하고 도망간 적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동생한테도 신줄이 있었던 건지 동생도 보기는 봤던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엄마한테 이 얘기를 슬쩍 했었는데 엄만 그 당시 제가 너무 무서워하고 자주 이상한 여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길래 걱정이 되어서 그 빌라에 사시던 분께 저한테 들은 인상착의를 설명하고 이런 여자가 여기 살고 있었냐고 물어보셨다고 해요. 빌라에 사시던 아주머니는 빌라에 사는 사람은 노인 아니면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족들밖에 없었고 젊은 여자는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건 무조건 귀신인 것 같아요. 그죠? 주변 친구들도 아무도 못 봤다고 하잖아. 아니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같은 동네에 사는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을 우리 햄치즈만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순수해서 그런지 이런 귀신을 본다는 썰이 많은 것 같아. 저도 제가 되게 어렸을 때 엄마 내가 막 허공 보고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막 이랬다고 했지 어렸을 때. 저도 애기 때 그랬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아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기억나? 얘기해줘. 자다가 갑자기 그냥 눈 초점도 없고 그냥 자지러지게 소리 지르고 귀신 본 것처럼 항상 그랬어. 그럼 나도 어릴 때는 신기가 좀 있었던 건가? 터가 셌던 것 같아. 그 집 터가 세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제가 또 일본에 최근에 놀러 왔는데 숙소에서 2번 정도 조금 약한 소름썰이 또 생겼는데 그걸 설명드릴게요. 그 숙소가 이제 되게 약간 최첨단 도어락이 장착된 숙소 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닫고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샵을 누르면은 이제 잠기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아무리 저희가 비밀번호를 이걸 해보고 저걸 해보고 그 호스트가 보내준 비밀번호로도 해보고 우리가 임의로 지정한 번호로 해야 되는 건가 해서 해봐도 몇 번을 해도 문이 안 잠기는 거예요. 그 문이 2중이었거든? 1번 방, 2번 방이 있고 그리고 1번, 2번 방에 들어가기 전에 또 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을 먼저 열고 그 다음에 1번, 2번 방의 문을 또 열어야 되는 시스템이라 제일 앞에 있는 문을 믿고 그냥 잠그고 나가지 말자 이래서 안 잠갔거든요. 저희가 100번씩 확인했는데 죽어도 안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나갔어. 근데 방에 들어와 보니까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실컷 놀고 들어왔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야. 그리고 옆에 있는 2번 방은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거 4박 5일 동안 묵을 숙소라서 저희밖에 없었거든요. 호스트분이 왔다 갔다 하지도 않으셨어. 그게 좀 미스테리였고, 그리고 저희가 새벽에 또 무지조 호스트답게 같이 일본 여행 간 언니들이랑 같이 막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계속 오른쪽 위에 하얀 게 뭐가 휙 지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얘기하다가 계속 이랬거든요. 나만 계속 보는 게 뭔가 수상하니까 언니들한테, 언니들 여기 하얀 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뭐냐고. 그러니까 둘 다 막, 야 하지마, 왜 그래, 소름 끼치게 왜 그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소름 끼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셋 다 보는 거 아니냐, 나만 본 거냐, 계속 여기 뭐 하얀 거 밝은 게 이렇게 휙 지나가는 게 나 지금 계속 여러 번 보이는데 뭐냐고 막 계속 그랬어. 그래가지고 언니들이랑 나랑 다 막 너무 무섭다 이러는데 갑자기 새벽에 문 쪽에서 불 한번 깜빡하면서 이 소리가 딱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또 하고, 저번에 그 지아니님 썰에서도 인기척이 느껴서 자꾸 보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제가 일본 숙소에 가서 경험을 했다. 역시 공포하면 일본, 일본하면 공포. 제가 동영상도 사실 찍었는데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너무 무서워서 욕을 막 엄청 했거든. 보여주긴 좀 그럴 것 같고, 진짜 왜 그 방문은 갑자기 잠겨 있으며 무서운 얘기할 때 계속 하얀 게 휙 이런 식으로 지나가거든요. 휙 진짜 뭐지 싶으면은 아무것도 없어. 너무 없어서 참 다행이다. 여러분들 사연은 치콘의 치즈모아 아파트 팬카페에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콘 구독도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오네가이시마스. 그러면 여러분들 햄바 제로님, 성빈님, 엘리자베띠님, 춘미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